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변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말하기 어려워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의 잠자리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남성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데 거절당할까봐 두렵다고요. 그 두려움이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내분은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고 서운함을 키워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원하고 있었는데 서로 말을 못해서 오해가 쌓인 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리감, 표현하지 않아서 깊어지는 오해. 시니어 부부의 잠자리 문제는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세월의 무게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분명히 20대, 30대 때와는 다릅니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욕구의 강도나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와 필요는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과 표현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예전과 같은 반응을 기대한다면 실망과 좌절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지금 이 나이에 맞는 방식을 함께 찾아간다면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한 친밀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시니어 부부의 잠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제로 직접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몸으로 표현했지만 말로 표현하는 연습이 부족했던 세대이기도 하고 체면과 자존심이 솔직한 표현을 막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이 이야기를 못 나눈다면 세상에서 과연 누구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불만을 쏟아내거나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남습니다. 대신 나는 요즘 당신과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표현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체적인 변화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예전과 같은 신체적 반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숨기려다 보면 점점 잠자리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피는 배우자에게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느껴집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경 이후 신체적 변화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부부의 모습입니다. 잠자리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특정한 행위만이 친밀감의 전부는 아닙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손을 잡고 잠드는 것,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부부의 친밀감을 키워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히려 시니어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지나쳤던 작은 스킨십들이 나이가 들면서 큰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잠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끌어안고 침묵 속에 거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용기를 내어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부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는 대화의 중요성과 신체적 변화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 즉 실제로 부부가 함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아는 한 65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잠자리가 거의 없어진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자신이 여자로서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밥도 같이 먹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두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런 식으로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처음에는 몸이 피곤해서, 다음에는 어색해서, 나중에는 그냥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체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체념 속에는 대부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모를 뿐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접촉 하나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 곁에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이면 두 사람 사이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스킨십의 범위를 넓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자리라고 하면 특정한 성적 행위만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친밀한 신체 접촉에는 훨씬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 등을 쓸어주는 것,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것, 식사 후 잠깐 손을 맞잡는 것. 이런 사소해 보이는 접촉들이 실제로 옥시토신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부부에게 포옹은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냥 안아주는 것, 꽉 안아주는 것, 오래 안아주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랫동안 쌓였던 거리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안으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상대방이 훨씬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패턴으로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상의 무게가 두 사람 사이의 설렘이나 긴장감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다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장소에서 저녁을 먹거나 집안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침실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텔레비전을 침실에서 치우거나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거나 은은한 조명을 켜는 것처럼 사소한 변화들이 침실을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닌 두 사람만의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공간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데 건강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병원을 가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십니다. 특히 이런 민감한 영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한 문제, 신체적 기능의 변화 등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포기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울 때는 글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 메모 한 줄. 말로 하면 쑥스러운 것들이 글로 쓰면 의외로 진심이 더 잘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문자나 메모에 더 진중한 의미를 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짧은 메모 하나,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멀어진 거리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도가 어색하게 끝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선뜻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천천히 꾸준히 작은 노력들이 쌓일 때 일어납니다. 오늘 잡은 손 하나, 오늘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와 그것을 푸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니어 부부의 잠자리 문제에서 대화의 중요성과 작은 스킨십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바로 부부 사이에 쌓인 오해와 감정의 벽을 어떻게 허물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라도 아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더 깊이 쌓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말해지지 않은 채 쌓이고 그것이 굳어지면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그 벽이 잠자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감정적으로 멀어진 부부가 신체적으로만 가까워지려 하면 어색함과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감정의 거리가 좁혀지면 신체적인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수십 년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이 자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서운함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았고 대신 차갑게 대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연히 잠자리는 점점 멀어졌고 어느 순간에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것조차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변하기 시작한 계기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밥이 정말 맛있었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속에 있던 단단한 벽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서서히 대화를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와 인정의 말이 가진 힘은 정말 큽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상대방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져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하는 수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서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내가 이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난다, 서운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나는 왜 배우자가 나에게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가? 나는 왜 거절이 두려운가? 나는 왜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상처를 받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배우자에게 전달할 때는 비난이 아닌 고백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가끔 당신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많이 외롭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전자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후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대화에 끌어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가 지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수십 년 전의 일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때도 당신은 그랬잖아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순간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닌 감정의 전쟁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용서라는 주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 상처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진정한 친밀감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 무게가 결국 내 삶을 짓누릅니다. 완전히 잊기는 어렵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감정의 벽을 허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벽은 반드시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든 벽이라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 먼저 내미는 손 하나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벽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친밀함이 자랍니다. 그것이 시니어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부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대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화의 방법, 작은 스킨십의 회복, 그리고 감정의 벽을 허무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기대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 중 상당 부분은 역할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젊었을 때 자연스럽게 형성된 역할 구조, 예를 들어 남편은 바깥일, 아내는 집안일이라는 패턴이 은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반대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할 때 충돌이 생깁니다. 이 충돌은 잠자리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불만과 갈등이 쌓이면 침실에서의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한 68세 남성분은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가 자신을 마치 집안의 불필요한 존재처럼 대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아내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혼자 지켜온 집안 영역에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 모든 것에 참견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을 다시 조율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시니어 시기는 부부가 처음으로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동거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역할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서로 어떤 공간과 시간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남성분들에게 특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남성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수십 년간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왔는데 그 일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불안함이 때로는 아내에 대한 의존으로, 때로는 지나친 간섭으로, 때로는 무기력한 침잠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부부 관계가 원만하기는 어렵습니다. 잠자리에서도 자신감이 떨어지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까봐 더욱 위축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일, 아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취미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과 공간을 존중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아내가 지켜온 영역을 갑자기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헌신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고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억울함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남편에게 표현하지 않고 혼자 쌓아온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감정들이 쌓이면 남편이 친밀하게 다가오려 할 때 자연스럽게 벽을 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이 몸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고마움을 듣고 싶었다. 나는 그냥 한 번쯤 나를 위한 시간이 갖고 싶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배우자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조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젊었을 때의 관계를 기준으로 지금의 관계를 평가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비교가 현재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키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나이도 달라지고 몸도 달라지고 삶의 조건도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모습인지를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부부 각자의 독립적인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는 것도 친밀감을 키우는 데 역설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항상 함께 있어야 좋은 부부가 아닙니다.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각자의 친구를 만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만났을 때 나누는 이야기들이 두 사람의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오히려 서로에 대한 자극이 사라집니다. 결국 시니어 부부의 관계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다시 그려가는 것입니다. 그 설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부의 힘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정한 시니어 부부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시니어 부부의 잠자리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왔습니다. 대화의 용기, 작은 스킨십의 회복, 감정의 벽을 허무는 방법, 그리고 새로운 역할과 기대의 재설계까지.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이야기, 진정한 시니어 부부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시니어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부부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전환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소한 것에 화내던 것이 줄어들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감사하게 느껴지고 굳이 이기려 했던 싸움들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유한함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못한 것은 내일 하면 된다고 미룹니다. 그런데 시니어가 되면 그 내일이 반드시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암이 오늘을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부부의 잠자리 문제, 친밀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그 사람 곁에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차갑게 등을 돌리거나 사소한 것으로 다투거나 무관심하게 지낼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진정한 시니어의 사랑은 젊었을 때의 사랑과 다릅니다. 설레임보다는 안도감이고 열정보다는 온기이고 소유보다는 동행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시니어의 사랑은 오래된 난로 같은 것입니다. 화려하게 타오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은은하게 온기를 내뿜으며 곁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 온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시니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내버려 두면 식어갑니다.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식사를 함께하면서 나누는 소소한 대화, 잠들기 전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날마다 쌓이면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문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자리 잡으면 잠자리의 친밀감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모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자신감에 직결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상대방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배우자에 대해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밥을 차려줘서 고맙다. 오늘 내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 오늘도 건강하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함을 글로 쓰다 보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불만을 찾는 눈이 아니라 감사함을 찾는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됩니다. 그 시선의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배우자와의 관계가 차갑고 멀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다가서는 사람이 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다가서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다가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여전히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 배우자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따뜻하고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